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판사들이 이순영부터 또 신하미, 그리고 차은경, 서부지방법원 판사들, 그리고 또 중앙지방법원의 소준섭 모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내주거나 또는 뭐 이신청을 기각하거나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판사를 지냈던, 그리고 또 로스쿨 교수도 지냈던 심평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판사의 오만방자, 이런 글이기 때문에 이 판사의 오만방자면 어떤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30년도 더 전에 나는 법관사의 정풍을 주장한 일로 법원에서 쫓겨났다. 그런 일을 겪긴 했으나 나 역시 판사로 있으며 솔직히 고백하건대 돈도 받아먹고 술 대접도 숱하게 받았다. 다만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큰 돈은 물리쳤다는 꾀저자한 변명을 할 뿐이다. 그래도 내가 판사로서 잘한 일을 억지로 꼽자면 먼저 한국의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사람이 갖는 문해력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쉬운 판결문을 썼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점은 영장 판사를 하며 쌍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왜 영장을 발부하는지 혹은 기각하는지에 관하여 나름의 설명을 넣어 작성한 문서를 붙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30년 훌쩍 지난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더욱이 국내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사건이고 수만 명의 대중이 영장 발부를 지켜보는 상황인데도 영장을 발부하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하나만 한 말 한마디만 달랑 붙였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나 법관이나 검사는 사실상 치해복관의 지역에 머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판사가 아무리 재판을 질질 끌거나 민사 단독 이전을 맡은 동안 판결문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판사도 보았다. 한쪽을 부당하게 편드는 훤히 속보이는 그런 표정된 판결을 해도, 나아가 뇌물을 먹고 판결해도 법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마련된 무풍지대 안에서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오만 방자함을 키워온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한 차은경 판사는 30년도 더 전에 내가 판사를 하며 세운 직무상의 준칙 따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장 업무를 처리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뒤떨어진 그런 사법부다. 지금 가장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가장 뒤떨어진 그런 사법부다.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쳐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오랫동안 OECD 37개국 중 국민의 사법 신뢰도에서 한국이 가장 꼴찌인 것은 바로 후진적인 사법제도의 탓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를 희미하게나마 가진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용은 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의미한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지혜가 검찰청 안에서 분출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글쎄요, 뭐 본인도 판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판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대접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또 영장을 발부하는 그 판사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은경의 영장 발부와 그리고 그 이유 딱 한마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이냐. 근데 과거에도 이 판사는 그야말로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오만방자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을 위해 군림하면서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법개혁 맞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도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제도를 개혁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점이나 여러 가지 그 악점, 나쁜 점, 이런 배드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도 가장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법개혁이었죠. 그리고 정치개혁. 정치개혁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정치 아사리 판난 거 아닙니까? 사법개혁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재인이 완전히 적폐를 갖다 쌓아놨잖아요. 이상하게 족보도 없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검찰과 경찰이 이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야말로 이상한 두 기관의 지금 모습이 됐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는 1차 수사를 경찰이 하고 2차 수사는 검찰이 하고 영장은 검찰이 치고 이게 얼마나 조화로운 어떤 그 상태입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꼭 깨부실 필요가 있었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문재인이가 이걸 깨부신 이유는 검찰에 대한 미움 때문이죠. 검찰이 그 권력을 가지고 노무현을 죽게 만들었다. 물론 검찰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시적인 이례적인 걸 가지고 제도 전체를 갖다가 바꿔버린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지금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수사권의 혼선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영장의 어떤 발부라든가 신청 물론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 지금 전부 다 오히려 낙오되고 있어요. 낙후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후진적이고 이렇게 정말 비법적이고 무법적이고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잘 굴러가는 어떤 벤츠 자동차처럼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아니 벤츠는 아니라도 적어도 말이죠. 우리 국산차 G80이나 G90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한민국이 삐거덕거리고 굴러가질 않아요. 바퀴가 지금 하나가 빠지려고 그러고 지금 바람이 지금 빠져가지고서 덕커덕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문재인이 5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다 쑥밭을 만들고 이 민주당에 맞게 좌파에 맞게 그들의 카르텔에 맞게 그들의 이익에 맞게 다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수처의 손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격으로 손해를 입었어요. 공수처 만든 게 지금 문재인이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만들었구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될지 알고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수처의 가장 큰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도 그래요. 판사가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적어도 판사는 사조직에 들으면 안 돼요. 군인을 하나회 같은 거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하나회를 갖다가 척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연구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걔들은 순수한 어떤 그냥 연구 조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의 이념을 갖다가 공고히 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이념적으로 묶게 하는 갈라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연구회나 뭐 국제법인권구회 이런 거 다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사법제도 개혁이죠. 그리고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그다음 판사면 임명하면은 무조건 그냥 죽을 때까지 판사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태클을 걸어서 판사가 잘못했을 때 판사를 아웃시킬 것인가. 이런 거 다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중요했는데 사법개혁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지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판사 오만 방자함에 대해서 심평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국민들이 여기 아마 동의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판사들은 너무나 정말 오만 방자했습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날까 봐. 정말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신 구속에 관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어떤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et's go together.